최근 민희진 씨와 하이브 간의 법적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민희진 씨 측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상황. 먼저 민희진 씨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월 10일에는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 씨가 아일리시 뉴진스의 아류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펼쳤지요.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일릿의 SNS 팔로워 수, 앨범 주문량이 감소하고 광고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씨 측은 이에 대해 아일릿의 첫 공식 석상 등장 당시 스타일링을 비롯해 한복 화보, 앨범 디자인, 안무 등을 보면 두 그룹의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위법성이 없으며 빌리프랩 측의 손해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소스뮤직도 민희진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스뮤직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하이브의 뉴진스 데뷔에 대한 회방 공작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즉 민희진 씨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한 것,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 측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한 것, 또 소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 등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더불어 민 전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소스뮤직 소속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들이 뉴진스의 데뷔를 방해한 그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극심한 악플에 시달렸으며 광고 계약 등이 무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측도 소스뮤직의 주장에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업무상 배임 고발건은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이 대리전으로 나선 각종 고소건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번 소송은 사실상 하이브 대 민희진의 연장전인 만큼 어느 한쪽이 패소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4년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 민희진 사태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방향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과 민희진 씨의 불리한 입장. 이런 와중에 민희진 씨 측 내부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이상우 전 부대표를 배후 조종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가 공개됐다는 것은 민희진 씨 세력에서 결정적인 이탈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민희진 전 대표와 이상우 전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모의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되면서 최근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의 템퍼링 범죄 정황 폭로에 이어 엄청난 뇌관이 터진 셈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투자설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이 민희진 전 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받은 투자 요청은 지난해 8월 말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진스의 멤버 혜인의 큰아버지 이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지요. 박 회장은 민희진 전 대표가 다보링크를 어떤 방식으로 인수할지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말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의 템퍼링 및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다보링크 회장이 실명으로 인터뷰한 만큼 이 또한 민희진 측에서 이탈자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가처분 신청과 뉴진스 관련 논란. 이와 함께 어도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 종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거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도어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1월 4일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끝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공식 일정이 일단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처분 신청은 3개월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에 뉴진스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뉴진스는 독립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뉴진스 매니저가 어도어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계약 체결을 시도하다 고소당하는 등 여러 상황이 어도어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이 아닌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뉴진스는 2024년을 빛낸 가수 갤럽 조사에서 30대 이하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5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광고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즉 뉴진스는 여전히 광고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어도어가 입장문에서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따라서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금지가 아닌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다는 것은 뉴진스의 광고계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자 뉴진스에게 가장 중요한 돈줄을 막는 동시에 어도어로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와 어도어의 대응.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전속 계약 해지 의사를 어도어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후 12월 초 일본 일정이 끝나자마자 그간 머물렀던 어도어 숙소를 이탈해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내길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멤버들과의 소통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팬미팅 및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뉴진스를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한이의 비자 연장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활동하기보다는 별도의 SNS 계정을 개설해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지는 15일 주얼리 브랜드 광고 촬영 비하인드 컷 등을 업로드하며 어도어에 보란듯이 광고 인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코카콜라로부터 받은 꽃다발과 스페셜 패키지를 공개했고 뉴진스의 로고가 박힌 신발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지요. 갈등의 향후 전망. 현재 뉴진스와 어도어의 관계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의 독립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희진 씨와 뉴진스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디 K-팝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샤샤TV는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샤샤TV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